안녕하세요, 고바다 프로입니다. 비거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비거리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이 오른쪽으로 휘면 비거리는 손실이 되고요, 왼쪽으로 휠수록 비거리 손실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공을 오른쪽으로 휘게가 아닌 왼쪽으로 휠 수 있게 공을 쳐야 된다. 그래야만 공을 조금 처음부터 멀리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을 왼쪽으로 휘게, 우리가 드로우라고 하죠. 드로우성 공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박스를 클럽 패스, 페이스 앵글, 페이스 투 패스, 그리고 토털까지 4개의 박스를 띄워놨어요. 자, 클럽 패스, 앵글, 페이스 투 패스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패스와 페이스 앵글 값에 의해서 공이 왼쪽으로 휘냐 오른쪽으로 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공이 우측으로 휘는 이유. 저 클럽 패스가 지금처럼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경우예요. 자, 제가 공을 한번 쳐보면, 자, 방금 제가 클럽 패스를 마이너스로 나오게 공을 칠 때 스윙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헤드가 밖에 있다가 밖에서 안으로 당기면서 공을 깎아치게 됐어요. 자, 저 마이너스가 떴다라는 얘기는 헤드가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웃인 패스에 의한 깎아침이겠죠. 자, 그러면 왜 아웃인이었을 때 공이 깎이게 되냐? 우리가 축구공을 찰 때 생각을 해보면, 공을 이쪽에서 일로 차면 공은 이쪽으로 휘겠죠. 오른쪽으로 깎이면서 회전이 이쪽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왼쪽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공을 깎게 되면 무조건 거리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나오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클럽 패스가 플러스면 무조건 왼쪽으로 휘는 게 아니라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 값에 의해서 공이 왼쪽으로 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클럽 패스가 만약에 4라면 저거의 반토막 정도, 페이스 앵글은 한 2도 정도가 나왔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페이스 앵글이 2도가 나오려면 방금 친 거보다 헤드가 조금 더 닫혀야겠죠. 만약에 패스는 4도인데 페이스 앵글이 4도보다 높다면 공은 어디로 갈까요? 공은 우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쳐볼게요. 클럽 패스는 5도가 나왔지만 페이스 앵글이 그거보다 높게 9도가 나오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저 세 번째 있는 페이스 투 패스, 저게 페이스 앵글에 클럽 패스를 빼면 페이스 투 패스가 나와요. 그러면 공이 오른쪽으로 휠 땐 페이스 투 패스가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휠 때,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줄 때는 페이스 투 패스가 마이너스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페이스 투 패스는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나왔을 때가 가장 드로우가 이쁘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페이스 앵글은 열리는 것보단 닫히는 게 낫다. 누구를 위해선? 거리를 위해선 헤드가 열려서 페이스 앵글이 클럽 패스보다 높은 것보단 헤드가 좀 닫혀서 페이스 앵글 값이 패스보다 낮은 게 비거리를 위해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클럽 패스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떴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보다 페이스 앵글이 더 낮아요. 그럼 공은 어디로 휠까요? 왼쪽으로 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인이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진짜 이 아웃인은 못 고치겠다, 근데 공은 멀리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클럽 패스에 맞게 헤드를 좀 더 닫혀 맞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클럽 패스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클럽 패스가 아웃인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페이스 앵글 값이 클럽 패스보다 조금 더 낮았죠. 그러니까 아웃인이어도 페이스 투 패스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드로우가 걸려서 비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 비거리 팁을 설명드리면 스윙 패스보다 페이스 앵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만들자. 지금 이 레슨을 정리하면 그거 하나인 거예요. 아웃인 고쳐야죠. 고쳐야 되지만 지금 당장 비거리를 원한다면 이 아웃인과 같은 값의 페이스 앵글만 맞춰줘도 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똑바로 멀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비거리 레슨. 아까는 제가 스윙 패스가 아웃인이어도 공이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인아웃으로 조금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백스윙을 이렇게 들고 뭐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좀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먼저 연습 방법으로 오른발을 뒤로 그냥 확 빼주세요. 자, 한 발 정도를 뒤로 빼주고 나서 이쪽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발을 빼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는데 좀 과감하게 처음에는 이쪽 공간으로 깊숙하게 백스윙을 넣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아웃인으로 공을 깎아치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가 인아웃을 만들자잖아요. 그러면 발을 빼고 안쪽으로 깊게 넣고 이 올라가는 길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그대로만 내려오면 스윙 패스는 거의 100% 인아웃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웃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뺐다가 공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뒤에서 찍어보는데 내가 일로 뺐는데 앞으로 내려오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스윙을 좀 작게 해서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좀 안쪽으로 깊게 넣었다가 올라간 길 그대로만 내려오면 클럽 패스는 무조건 인아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먼저 만드시는 게 1번인 거예요. 인아웃 패스를 조금 깊게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웃인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놀자. 내 스윙에 이 몸에 뒤쪽에서 논다는 느낌이 좀 나야 돼요. 뒤쪽으로 갔다가 뒤쪽에서 바로 들어온다. 네. 위에서 아래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옆으로 온다.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금방 인아웃이 잡힐 수가 있고, 그럼 인아웃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스윙을 7시에서 1시 인아웃으로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인에서 1시로 가야 돼 하면서 헤드가 이렇게 그대로 열려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하는데 만약에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다면 공은 어떻게 가게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헤드를 1시로 던져야 돼. 1시로 던지려고 헤드를 열어버렸어요. 자, 인아웃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페이스 앵글 값이 같이 올라가면서 아예 오른쪽으로 가는 푸시볼이 나오죠. 이 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께서 7시 1시로 못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한두 번 해보면 이런 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게 무서우니까 다시 뭘 해버려요? 헤드 열어놓은 상태에서 밖에서 안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되게 무서운 게 사람의 머리와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만약에 헤드가 이렇게 열려온다라는 느낌이 들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리와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못 가게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잡아 당겨버리는 거거든요. 오른쪽 가면 안 돼 하고 보통 이렇게 해서 아웃인이 많이 나오는 거라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을 할 때는 무조건 헤드가 여기서 닫혀야 돼요. 이렇게 헤드가 열려가는 게 아니라 임팩트 순간에 헤드를 빨리 닫아준다. 그러면 막연하게 닫아준다 하면 어렵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 헤드의 토우 부분 있죠. 이 토우 부분을 빠르게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데
타겟 쪽으로 토우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헤드가 샥 하고 닫히거든요. 인에서 아웃으로 가지만 토우를 빨리 타겟 쪽으로. 그러면 클럽 패스보다 앵글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드로우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한시 쪽으로 던지라고 했다고 얘를 이렇게 열면서 던지시면 안 돼요. 헤드를 닫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시로 보내야 공을 드로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제 팔스윙 속도를 올리자 하거든요. 저는 몸을 쓰는 이유가 팔스윙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타입이에요. 그냥 몸만 빠르게 이렇게 돌려야지, 오로지 그냥 회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팔스윙 속도를 올릴 목적으로 몸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많죠, 아마추어 분들은. 팔스윙은 엄청 느린데 몸만 빨리 돌아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러면서 헤드가 늦겠죠. 헤드가 늦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헤드가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서 헤드가 열리니까 이거를 당기려고 아웃인으로 치거나 아니면 공은 어떻게 맞아도 오른쪽으로 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단 먼저 몸의 회전을 아예 빼고 팔스윙만 가지고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공을 많이 쳐보지 않은 구력이 짧으신 분들이거나 빠르게 공을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몸 먼저 돌리려고 하지 말고 팔스윙을 먼저 해보자. 자, 제가 먼저 해볼게요. 몸의 회전은 최대한 줄이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백스윙에서의 회전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몸의 회전을 줄이라고 했다고 해서 백스윙마저 줄여버리면 이러면 패스 자체가 아웃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백스윙 때는 충분히,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한 몸의 회전을 잡아두는 거예요. 대신 팔이 가면 우리는 몸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팔스윙이 빨라지면, 저는 지금 팔스윙만, 이쪽을 보고 팔스윙만 했지만 몸이 지금 어떻게 됐죠? 회전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죠.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빨리 돌려야 돼. 공은 어디로 갈까요? 무조건 오른쪽인 거죠. 자, 제가 처음에는 몸을 빨리 돌려볼게요. 백스윙 들고 상체를 빨리 앞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앵글이 되게 열리죠. 왜 열릴 수밖에 없어요? 몸이 이미 다 돌고 헤드가 이만큼이 늦어버리니까 헤드가 이만큼이 열려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몸의 회전을 늦추고 팔스윙만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방금은 제가 몸의 회전은 멈추고 최대한 팔스윙만 가지고 공을 치려고 한 거거든요. 대신 이 팔스윙 속도가 빠르니까 거리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회전, 이거를 빨리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축을 잡고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몸은 이 축에 가깝죠. 그러면서 원의 크기가 어때요? 움직이는 원의 크기는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의 크기는 어떻죠? 이 몸이 그리는 크기보다 적어도 5배에서 7배 이상은 클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가, 몸은 이 정도지만 헤드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몸이 사실은 기다려주거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갔다 오는, 이 먼 길을 갔다 오는데 얘가 만약에 먼저 그냥 기다려주지도 않고 돌아버린다면 이 시퀀스라 그러죠. 아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몸의 회전을 멈춰도 괜찮다. 왜?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공을 어떻게 치냐라고 말들을 해요. 몸을 멈추면 어떻게 공을 치냐? 이렇게 치진 않을 거예요. 네, 팔스윙을 빨리 하면 몸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네,
멈춰 있으려 해도 몸이 이렇게 팔스윙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거 한 가지. 다들 힙턴, 그리고 하체 리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치시는 거 보면은 백스윙을 잘 들어놓고 여기서 하체 리드 해야 돼 하고 힙하고 하체만 이렇게 먼저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손하고 팔은 그대로 두고 하체 리드 이렇게 하체만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선수들 치는 거 보면요, 하체가 이렇게 돌 때 손하고 팔도 같이 내려오는 중일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들의 느낌상 손하고 팔은 그대로 여기다 두고 벽을 잡고 하체 먼저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해서 공을 진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100% 슬라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쉽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 이 팔하고 오른쪽 힙이 톱니바퀴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 둘이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다면 한 톱니바퀴가 돌면 다른 톱니바퀴도 같이 돌아야겠죠. 이렇게 같은 타이밍에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한쪽 톱니바퀴, 허리의 톱니바퀴만 돌게 되면 이런 스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 둘 이렇게 되게 이상한 스윙이 나올 거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힙, 그 다음에 팔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하체 리드를 하지만 하체 리드를 할 때 팔도 같이 내려올 수 있게 간다면 공은 이렇게 똑바로 멀리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하체 리드 하라고 하지 않냐? 그럼 하체 리드는 뭐냐? 이 상체보다 하체가 먼저 가란 얘기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하체만 가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깨보다 힙은 빨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상하체 분리가 되면서 공을 치겠죠.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팔이 내려오면서 하체 리드를 해주셔야 시퀀스가 맞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께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머리랑 어깨는 한 세트인 거예요. 머리랑 어깨를 한 세트로 묶고 얘네는 최대한 버텨라. 팔하고 오른쪽 힙을 묶어라. 얘네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얘네는 보내라. 머리랑 어깨는 버티고 팔하고 오른쪽 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선수들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